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저희 열과 우리 생활 단원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251쪽 펴주시고요. 제목은 온도가 변하는 까닭은이라는 단원이네요. 네, 이 단원의 특징을 좀 얘기해 보자면 내용은 열라 쉬워요. 내용이 진짜 쉬워요. 원래 그 교육과정이 이 전 개정 전에 교육과정일 때는 1학년 때 배우던 내용인데 2학년으로 올라오기는 했어요. 그래서 내용은 쉬운데 약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애매하게 쓰던 용어들을 좀 정확하게 정리해서 사용해야 될 필요가 있는 단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애매하게 쓰던 용어들을 좀 정확히 아셔야 이 단원을 정확히 이해하시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핵심 단어는 어떤 것들이냐? 바로 온도, 열, 입자의 운동 이런 단어들이 있네요. 이런 단어들이 오늘의 핵심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온도가 뭔지 정확한 정의를 아셔야 되고요. 또 열이란 게 뭔지 정확한 정의를 아시면 오늘 수업을 잘 이해하신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자, 선생님 얼굴을 좀 줄여야겠다. 네, 이 단원을 배운다면 물체의 온도 차이를 구성 입자의 운동 모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게 뭔 말인가 싶죠? 네, 좀 이따 보시면 뭔 말인지 감이 올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온도와 열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다. 자, 보겠습니다. 짜잔, 온도라는 것은 뭐냐? 온도라는 것은 물체의 따뜻하고 차가운 정도를 수치로 나타낸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차갑냐 또는 얼마나 따뜻하냐를 이 수치로 나타낸 거가 온도고요. 그래서 우리 온도 단위는 도씨, 요 각도 할 때 도랑 씨, 대문자 C를 써서 섭씨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섭씨를 쓰고요. 그래서 이 왼쪽에 이거 섭씨 온도죠. 지금 섭씨 20, 섭씨 영하 20도 정도 되는 거구나. 이 상황은. 와, 엄청 추운 데네. 이거는 섭씨 한 30, 한 8도 정도 되는 상황이고요. 요 참고로 요 도 F라고 나온 거는 이 미국에서 쓰는 온도의 단위고요. 화씨입니다. 우리는 안 써요. 이거. 자, 섭씨. 자, 그럼 여러분들 교과서에도 이런 문장이 나와 있는데 교과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 노트를 쳐볼까요? 251쪽 그 본문의 가장 마지막 문장에다 줄을 한번 쳐봅시다. 온도가 높은 것과 낮은 것의 차이는 무엇일까? 네, 줄 쫙 치시고요. 줄 옆에다가 이 문장을 좀 써놓으면 좋겠어요. 온도가 높다는 것의 의미는? 온도가 높다는 것의 의미가 뭘까요? 또 온도가 낮다는 것의 의미는? 라고 이 두 가지 문장을 거기 옆에다가 좀 써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온도가 높은 것과 낮은 것의 차이, 가 뭘까를 좀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표현하자면 온도가 높다는 건 무슨 의미인가요? 온도가 낮다는 건 무슨 의미인가요?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봅시다. 요 251쪽 밑에 이런 활동이 있네요. 불 없이 물 데우기 놀이. 매우 간단한 놀이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 놀이 방법. 아, 이거 놀인가 이게? 자, 모든 별로 보온병에 실온의 물을 넣고 물의 처음 온도를 측정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온병을 5분 동안 세게 흔드는 거야. 근데 엄청 세게 흔들어야 돼요. 엄청 세게 쌩 난리를 쳐서 흔들면요, 여러분들 온도가 좀 올라가거든요. 근데 다시 물의 온도를 측정했을 때 온도가 가장 크게 변한, 그러니까 가장 높이 올라간 모둠이 이기는 놀인데요.
쌤 생각엔 놀이가 아니고 중노동인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보온병을 흔들면 물의 온도는 어떻게 변하냐면 물의 온도가 띵동 놀랍게도 높아집니다. 물의 온도가 높아져. 오, 물을 흔들면 물의 온도가 높아져? 그거 왜 그런 거지? 왜 그런 걸까? 자, 2번 보온병을 흔들기 전과 흔든 후에 물 입자의 온도이 어떻게 다를 것인가? 네, 그래서 보온병을 흔들기 전보다 보온병을 흔든 후에 물 입자의 운동이 더 활발해진다. 네, 물 입자의 운동이 더 활발해진다. 자, 그래서 이게 뭔 말인가 싶죠? 여러분들, 잠깐 보충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온병 속에 물이 있어요. 근데 물이 여러분들, 여기 물이 있지만, 물이라는 게, 사실 확대해서 보면 사실은 물이라는 게 약간 뭘로 돼 있냐면 결국엔 물 분자라는 걸로 돼 있어요. 그냥 물 입자라고 해봅시다. 좀 더 정확한 표현은 분자인데 입자라고 해볼게요. 물 입자가로 되어 있고요. 그 H2O 그 과학비 시간에 배우셨죠? H2O. 근데 그 물 입자라는 애가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원래도 움직여요. 끊임없이 움직이는데 어, 어, 보온병을 더 세게 흔들면 그 물의 입자 운동이 어떻게 될까요? 원래부터 끊임없이 움직이는 애들인데 막 흔들어 주니까 그 입자의 움직임이 더 활발해지겠죠. 근데 신기한 게 더 활발해지면서 물의 온도가 높아집니다. 오이? 이 입자 운동이 활발한 거랑 온도가 높아지는 거랑 뭔 상관이냐? 어, 이게 오늘 수업에서 되게 중요한 결론입니다. 입자 운동이 활발해지는 게 물의 온도가 높아지는 거래. 입자 운동이 활발해지는 게 물의 온도가 높아지는 거랑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게 물 분자거든요, 여러분들. 물 분자를 표현했는데 이렇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 정도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림이니까 움직이고 있는 정도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건데, 입자 운동이 활발해지면 물의 온도가 높아지는구나.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온도라는 게 뭐냐? 온도는 그 물체를 이루는 입자의 운동이 얼마나 활발한가? 이게 바로 온도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온도의 정의를 두 가지를 써야 돼요. 아이고 어디 갔냐? 여러분들 그 교과서 251쪽 어디나 아니면 노트나 아니면 포스트잇 같은데 필기 꼭 해두세요. 자, 온도의 첫 번째 뜻. 물체의 따뜻하고 차가운 정도를 수치로 나타낸 것. 요게 온도의 첫 번째 뜻입니다. 물체의 따뜻하고 차가운 정도를 수치로 나타낸 것. 이게 첫 번째 온도의 뜻이고요. 일상생활에서 이런 뜻으로 주로 쓰이죠. 근데 더 중요한 뜻은 이건 것 같아요. 자, 2번이라고 하고서 요 말을 적어 놓으면 좋겠네요. 온도는 자, 2번 뜻. 물체를 이루는 입자의 운동의 활발한 정도. 물체를 이루는 입자의 운동이 활발한 정도를 온도라고 합니다. 네, 물체를 이루는 입자의 운동이 활발한 정도. 온도. 그러니까 온도라는 게 결국에 이거야. 모든 물체는 여러분들 확대해 보면 입자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입자라는 건 원자 또는 분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온도라는 거의 본질이 뭐냐면 결국 그 조그만 입자들이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고 얼마나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느냐가 온도인 거예요.
그래서 그 입자들이 아주 빠르게 격렬하게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으면 그 물체는 우리가 보기에 느끼기에 뜨거운 물체야. 근데 어떤 물체는 봤더니 이 입자들이 시들시들 거의 별로 움직이질 않아. 시들. 그쵸? 이거는 온도가 낮은 겁니다. 그래서 온도가 높다는. 그래서 아까 그 온도가 높은 것의 의미는 또 온도가 낮은 것의 의미는 이라고 썼잖아요. 온도가 높은 것은 그 물체를 이루는 입자의 운동이 활발한 거고, 온도가 낮다는 것은 물체를 이루는 입자의 운동이 활발하지 않다, 둔하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네, 다들 필기하셨죠? 자, 그러면 온도라는 중요한 단어 이해 다들 하셨을 거고, 입자의 이름이 활발한 정도구나, 온도라는 건. 그럼 여기 또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열입니다. 열. 여러분들 열이란 단어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들어보신 적 많으실 겁니다. 와우, 열받아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열올라 뭐 이런 말도 쓰고, 뭐 하여튼 열이라는 말 많이 쓰실 텐데, 사실 이 열이라는 단어가 과학에서 말하는 정확한 그 뜻하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뜻하고 조금 달라요. 조금 다른데 한번 이것도 정확하게 봅시다. 열 땡땡 뭡니까? 온도가 높은 물체에서 온도가 낮은 물체로 이동하는 에너지. 이동하는. 온도가 높은 물체에서 온도가 낮은 물체로 이동하는 에너지. 자, 여러분들 열은 이동하는 그 에너지를 말하는 거예요. 어디서 어디로 이동할 때 그 에너지. 자, 그럼 이것도 한번 이대로 그냥 설명이 끝나면 좀 두리뭉실하죠. 자, 물을 여러분들 여기 가열기에 올렸어요. 가열기는 이 엉덩이를 따뜻하게 해주는, 그러니까 엉덩이가 아니고 아래쪽을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기계죠. 가열기로부터 열을 얻습니다. 그러면서 열을 얻으면 물의 입자 운동이 활발해져서 온도가 높아지죠. 그죠? 그 다음 이번엔 얼음을 올려놨어. 얼음을 올려놓으면 여러분들 온도가 높은 애가 누구야? 물이야, 얼음이야? 온도가 높은 애가 물이야. 온도 높아. 얘는 온도가 낮아. 자, 열은 어디서 어디로 이동하는 애라 그랬어요? 온도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이동하는 애라 그랬죠. 물론 이 높고 낮으면 상대적인 거를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온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열이 이동하는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실온에 물을 놔뒀으면 처음에는 요만큼 움직였어. 근데 이 얼음을 만나다 보면 열을 빼앗기죠. 자, 열을 빼앗기면 여러분들 이 물 자체는 온도가 어떻게 될까? 열을 빼앗겼어. 물의 온도는 낮아집니다. 열을 빼앗긴 거니까. 네. 그래서 물의 온도가 낮아졌을 뿐만 아니라 이 입자의 운동이 좀 둔해진 게 눈에 보이시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까지 알면 뭐 거의 아는 거예요. 온도가 뭐라고 여러분들? 온도는 그 물체를 이루는 입자의 활발한 정도. 이게 온도입니다. 차갑고 뜨거운 정도 그것도 맞는데 그 물체를 이루는 입자의 활발한 정도가 온도고, 열은 뭐냐? 온도가 높은 물체에서 온도가 낮은 물체로 흐르고 있는, 전달되고 있는 그 에너지를 열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열받아 뭐 이런 얘기 하죠. 열받아라는 말이 과학적으로는 그렇게 옳은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열을 받는다는 얘기는 온도가 나보다 높은 누군가로부터
온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나한테 열이 이동될 때 열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일상생활에서 열받아 할 때 그럴 때 쓰나요? 막 난로 앞에 있으면서 열받아 이러나요? 그건 진짜 맞는 말이에요. 열받아. 난로 앞에 있으니까 열을 받는구나. 맞는 말인데 보통 쓸 때는 우리가 막 우리 자신이 흥분해서 막 우리 몸에서 열이 나는 거를 가지고 열을 받는다 그러죠. 그 말은 틀린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252쪽에 배운 내용 정리하기 볼게요. 1번 땡땡은 물체의 따뜻하고 차가운 정도를 측정할 수치로 나타낸 것이다. 너무 쉽네요. 온도는. 자, 두 번째, 물체의 온도가 낮아지는 것은 물체를 이루는 입자가 점점 둔하게 활발하게 둔하게 움직이는 것을 나타내고요. 자, 온도가 다른 두 물체가 접촉하였을 때 온도가 높은 물체에서 온도가 낮은 물체로 이동하는 에너지를 뭐라 그러냐? 네, 열이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온도가 높은 물체에서 낮은 물체로 이동하는 에너지를 열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복습하자면 여러분들 온도란 물체를 이루는 입자의 운동이 활발한 정도를 뜻한다. 그래서 온도가 낮다는 얘기는 움직임이 좀 둔하다는 얘기고 온도가 높다는 얘기는 움직임이 활발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방금 얘기한 거 똑같죠? 아까 여러분들 251쪽에 거기 옆에 쓰셨죠? 온도가 높다는 것의 의미는 답을 쓰실 수 있습니다. 입자의 운동이 활발하다. 온도가 낮다는 것의 의미는 입자의 운동이 둔하다. 그래서요, 이 의미를 꼭 아셔야 되고요. 자, 열이란 건 뭐냐? 열이란 건 뭐냐면 온도가 높은 물체에서 온도가 낮은 물체로 이동하는 에너지를 말하고요. 그래서 이 열이 이동하는 방식 세 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다음 단원에서 얘기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열을 얻는 놈이 있고 잃는 놈이 있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들 이거는 조금 우리가 열에 대해서 5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를 좀 더 설명해 주려고 선생님이 가져온 주제인데요. 여러분들 뭔가를 만졌을 때 차가워 이렇게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당연히 있으시겠죠? 예를 들어 문을 열려고 쇠 문 손잡이를 잡으면 차가워 이렇게 느끼시죠? 반면 따뜻해 이런 느낌도 느끼시지 않나요? 예를 들어 뜨거운 물을 보면 따뜻해 이렇게 느끼고 손난로 같은 거 손에 쥐면은 따뜻해 이런 느낌을 얻으시잖아요. 근데 그 차가운 느낌이라는 거하고 따뜻한 느낌이라는 게 의미하는 건 뭐냐면 차가운 느낌이란 건 여러분들 그러니까 내 손이 뭐랑 닿았는데 차갑게 느껴졌어. 그럼 내 손이 열을 잃고 있다는 얘기예요. 열을 빼앗기고 있다. 그 손에 닿은 물건에 열을 빼앗기고 있다는 게 차가운 느낌의 의미고요. 따뜻한 느낌의 의미는 뭐냐면 뭔가를 탁 손난로를 만졌는데 손난로에서 나한테 열이 전달되고 있구나 를 느끼는 게 따뜻한 느낌입니다. 차가운 느낌은 내가 열을.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실험 해보셔요. 손 두 개를 하나는 찬물에 하나는 이렇게 따뜻한 물에 넣어 놓다가 한 5분 넣어 놓고 이거를 동시에 똑같은 미지근한 물에 같이 넣어 놨어요. 그러면 똑같은 미지근한 물 속에서 오른손은 왜 이렇게 여기 따뜻해 이렇게 느끼고 이 왼손은 이 물 왜 이렇게 차가워 이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뜻한 물 속에서 있다가 온 손은 이 물 왜 이렇게 차가워? 그리고 차가운 물에서 있다가 온 손은 이 물 왜 이렇게 따뜻해? 그 이유는 뭐냐면 요 차가운 데서 온 손은 여기 오니까 나는 온도가 되게 내려가 있는데 이 미지근한 물로부터 열을 받고 있어.
열을 얻고 있으니까 아 따뜻하네 라고 느끼는 거고요. 애초에 뜨거운 물에서 왔던 손은 얘가 더 뜨겁거든요. 물보다. 그러면 열을 뺏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차가워 이렇게 느끼는 겁니다. 네. 자, 요 문제 한 문제 풀고 단어 설명 마치겠게요. 자, 물체를 이루는 입자의 운동과 온도, 열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물체를 이루는 자, 한번 봅시다. 물체를 이루는 입자의 운동과 온도, 열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따뜻한 물은 찬물보다 입자가 둔하게 움직인다. 맞나요? 네, 따뜻한 물은 찬물보다 아니죠. 따뜻한 물이 더 활발하게 움직이고요. 2번, 물체 입자의 운동이 둔해지면 아니죠. 활발해져야 온도가 높아지는 거고. 3번, 물체의 온도가 다른 것은 각 물체가 가진 열의 양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거 좀 어려운 내용인데 X입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들, 열의 양이라는 건 가지고 있는 열의 양이라는 건 별 의미 없는 내용이에요. 열은 어디서 어디로 이동하냐가 중요하지 누가 가지고 있다 이건 별로 의미 없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 쌤이 한 100kg 정도 되잖아. 질량이 100kg인 그리고 쌤의 체온은 36.5도, 37도라고 하죠. 37도잖아. 37도, 섭씨 37도의 온도를 가진 그러니까 온도가 37도인 100kg짜리 사람이 열의 양이 더 많을까요? 그 라면 물 끓이려고 100도로 끓여놓은 그 라면 물 요만큼의 열의 양이 더 많을까요? 네, 열의 양으로 치자면 그 전체 질량이 클수록 그 보유하고 있는 열의 양은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쌤이 그 끓고 있는 라면 물 그 냄비 하나만큼의 라면 물보다 열의 양은 더 많아요. 근데 그렇다고 쌤의 온도가 더 높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물체가 가지고 있는 열의 양은 진짜 거의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쨌든 3번 틀린 얘기고요. 4번 온도가 다른 물체가 서로 접촉하면 열이 이동하나요? 그렇죠. 열이 이동하죠. 어디서 어디로? 온도가 높은 곳에서 온도가 낮은 곳으로. 네. 그래서 열이 이동하고요. 그래서 5번 얘기는 자연스럽게 틀린 얘기가 되겠네요. 열은 온도가 낮은 물체에서 높은 물체로 이동하지 않고요. 높은 물체에서 낮은 물체로 이동을 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단원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